최상호 시인의 시 필입니다. 다 필이죠. 거의 다 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호 시인의 시가 필인데 그 필을 읽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개를 읽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읽는 거죠.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 최상호 불가능해졌다. 오후가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 오후의 독서가 오후의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목요일 저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불가능해진 오후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1년 전 오후를 떠올려 본다. 불가능해졌다.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당신과 당신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자책도 후회도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반성이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구원이 반동이 반동과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 이 모든 불가능이 차라리 좋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조금도 불가능해지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선언도 예언도 불가능해졌다. 혁명이 맞잡은 손과 손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오후 내내 자라지도 시들지도 않는 금낭화, 흘러가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먹장구름, 부패하지 않는 시체와 시작도 끝도 없는 총한문, 불가능한 오후 속에 불가능한 오후가 넘쳐난다. 불가능한 새들과 불가능한 새들의 불가능한 지적임, 불가능한 감탄 사이로 불가능한 근심 사이로 불가능해진 당신은 어디에서나 활짝 피고 있다. 당신만이 피고 있다. 이 최상호 시인의 시의 기법이랄까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모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그 산문시죠, 이게. 이 산문시인데 이 산문시들이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산문시가 소설보다 훨씬 어렵죠. 소설은 그 일상어인데, 그지? 소설은 일상어인데 소설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설은 일상어를 사용하는. 응? 이게 시는 일상어보다는 훨씬 더 집약된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다른 산문시 읽기의 어려움에 비하면 최상호 시인의 산문시는 좀 더 쉽게 읽혀진다. 장점이 있어요. 뭔가 쭉 읽으면서 그래도 알아듣겠죠. 그치?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최상호 시인의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자유관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설 일상어 그러니까 일상어를 사용하는 시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어를 사용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게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어떤 그 탐구, 그죠? 세계관의 탐구라기보다 탐구보다는 공동체적인 음? 공동체적인 가능성, 이 탐구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여기서 좀 봤냐면 이 시를 보게 된 게 여기에요. 당신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요 시는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오후가 뭐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오후의 독서가 오후의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이 목요일 그러니까 오후가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 그러니까 시가 이거 그다음에
요게 불가능해지고 또 오후에 독서, 오후에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주체의 불가능, 그죠?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불가능해진 오후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1년 전 오후를 떠올려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현상이 그 현상이 어떤 그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냐면 능력이 불가능이란 말은 임파서블이죠. 투두. 뭘 하려는데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불가능의 현상은 누구 거냐면 어떤 개인, 그죠? 어떤 그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그지? 행동, 그죠? 이걸 생각해 주세요. 이 주체성이라는 건 근대적인 주체성이죠. 근대적인 자라는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의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일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이 아닌 게 그, 여기서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목요일 오후 저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거는 이때 오후의 낮잠이 오후에 권태가 불가능해졌다는 거는 요 앞에 못 빠져 있어요. 앞에 불가능해졌다는 누가 불가능해지지 주어가 불분명해요. 주어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불가능해졌다. 뭐가 불가능해졌냐고. 그죠? 그게 주어가 불분명한데 이거는 총체적인 설명인 것 같고 오후가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는 뭐가 빠져 있냐면 나에게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지? 나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거나 페르소나, 그죠? 시인을 대신하는 페르소나, 화자, 시의 화자, 나에게 그 오후가 오후의 아침에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오후의 독서가 오후의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도 이거 같죠. 그죠? 시인이나 페르소나에게 오후에 독서, 나는 책을 읽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불가능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불가능해졌다는 개괄적인, 그러니까 개괄적인, 총체적인 삶의 진단이죠. 진단,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상이 말했던 그 진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0하고 1하고 쭉 써 있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써 있죠. 영과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런 진단이 있었는데 이 최상호 시인의 진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 수가 없다는 거 뭔지 모르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개인의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더 심화가 돼갖고 오후의 낮잠, 오후의 권태가 오후의 독서가 오후의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산문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목요일 저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거는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목요일 저녁에 이게 목요일 저녁에 라고 말하면 그지? 일단 틀리게 옮겨 쓴 거 아니에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라고 말하면 그렇게 쓰면 그러면 그렇게 쓰면 그러면 시인이나 화자의 페르소나죠. 여기서는 시에서 소설은 화자지만 페르소나의 개인적인 그지? 주체적인 행동이 그지? 주체적인 전반적인 행동의 불가능성을 말하지만 목요일 저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말은 그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목요일 저녁이 이라고 말하며 불가능해짐의 주어가 시간이란 말이죠. 목요일 저녁이란 시간이란 말이죠.
저녁이라는 시간 이 되면서 이게 이런 불가능성의 사태가 이 불가능의 사태가 최상호 시인이나 또는 페르소나 그 경험의 기록에 등장하는 페르소나의 에, 에, 뭐랄까 기억이나 경험에 국한되지 않음, 그지? 않으며 뭐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그지? 전체가 뭔가 진행이 에, 불가능해졌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있는 중인 거죠. 그지? 그게 목요일 저녁에 불가능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지? 일요일 저녁이 그랬듯이 이거는 내가 그때 말이야 일요일 저녁도 그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목요일까지는 뭐예요?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4일이나 되는 그죠? 오전이니까 거의 4일째 되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이제 아까 내가 먼저 보라고 그랬던 거기 나와 있어요. 불가능해진 오후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오후 세상이 전부 다 세상의 작동이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르소나 개인의 활동뿐 아니라 세상의 작동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런 정도로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그럴 때 뭐 그런 날이 벌어졌을 때 제일 놀라운 그 발견은 나는 세상이 무너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뭐 바뀐 게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세상이 무너진 거고 사실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 저녁에 불가능해졌다에 약간의 유보 조항이 있는 게 유보는 뭐냐면 유보 사항은 이게 객관적으로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비극 등의 사태 앞에서 세상이 페르소나에게 특히 불가능해져 버렸다고 느끼는 것인지 불분명한 거죠, 아직. 그죠? 한 상태다. 아직은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인지 불분명 상태. 근데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불가능해진 오후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1년 전 오후.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진 오후가 생겼는데 그 오후는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내용이 페르소나에 의해 발화되는 현재인 그래서 불가능해진 오후죠. 세상이 불가능해진 오후예요. 내가 지금 불가능한 건지 그건 좀 둘 다 지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1년 전 오후 때문인 거죠. 이 불가능은 내가 말한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불가능해졌으니까요.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 사랑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1년이 지났어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그 뭘 모두 못하는 그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 불가능해진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당신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든 뭐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깊은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죠?
불가능해져. 뭔가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불가능해진 게 1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불가능해졌는데 그 불가능이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진 오후에 그게 그 1년 전 오후니까 떠올려온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불가능해졌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1년 동안 불가능해지는데 그 내용이 내가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그다음에 당신과 당신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를 들면 사람과 이별하고 났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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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스 아이들 티어스의 테니스의 시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많이 시에도 시인들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기억 중에서 시각적 기억, 촉각, 시각적 기억, 기억의 그 기간이 뭐라고 할까 리텐션 갖고 있는 어? 소유 기간이 보유 기간이 아니 청각적 기억보다는 보다는 짧다는 말이 있어요. 그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당신 어떻게 생겼지? 그거는 사랑하는 와중에도 그렇죠. 그래서 사진들 열심히 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떠올리는 게 어려울 지경 1년이면 그렇단 말이죠. 1년이라고 했죠. 그죠? 1년이면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사실적인 묘사 같아요. 그다음에 당신과 당신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당신과 당신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웠단 말이죠. 자책과 후회도 불가능해졌다. 그다음에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반성이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근데 또 하나는 이 불가능해진 고통을 받고 싶지만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후회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후회하기도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런 얘기가 어떤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뭐 1년 후에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다. 후회 반성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때 너무 그죠? 그러니까 배반도 아닌 거죠. 그죠? 용서하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이면 자책도 불가능한 거고 후회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도 불가능해지고 반동이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알지도 못하는 당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당신이 이렇게 전면적인 불가능함을 가려내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 얘기냐 또는 인간관계의 이별 얘기냐 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요 구원이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 요 구조를 보다가요, 갑자기 다른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인을 내가 인용을 해놨어요. 김수영이에요. 어떤 시를 읽다가 굉장히 좋은 시를 만나면, 나는 이상하게 김수영이, 이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겠지만, 아직은 김수영이를 내가 한국 문학사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점점 그렇게 돼가지만 나는 초창기부터 계속 김수영을 문단 등산에서부터 김수영을 주장을 했는데 중요성을 어쨌든 그게 내 버릇인 것 같아요. 문학사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아직 확정된 예는 아니죠. 그러기에는 김승희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뭐 그래도 세월은 많이 가긴 했지만 문학사 속에서 확정될 수 있을 만큼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 좋은 시들은 김수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필자의 이 문학사적 의미를 의의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특히 한국 어, 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김수영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주류가 아닌가 또는 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어, 어, 한국 문화가 이 근대에서 밝은 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에서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음, 그런 그런 업적을 어, 만들어내려면 창조하려면 필요한 전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따로 이제 김수용 때문에 따로 이제 어디선가 기회가 나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나는 김수용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해요. 좋다고 생각되면. 지금은 이런 생각을 이게 그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내가 뭐 결론이 딱 지어진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 내가 설명을 뭐 글로 해야겠죠. 어쨌든 그 반성과 반성 이거 어, 어, 구원이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에서 나는 이상이 반성이 보였어요. 용서가 반성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책이라는 거 후회 그다음에 고통, 용서, 반성, 배반, 구원, 반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무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당신의 얼굴이라는 것, 당신과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아닌 사람이라는 아닌 사람이라는 그분의 바탕에 있는 고통의 바탕에 있는 거는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근대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지? 그게 당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신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이제 나라고 말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신이 그 인간관계의 당신이야 이거죠. 불가능해진 게 뭐냐고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에, 근대적인 자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주체성을 가진 의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뭔가 그지 단독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행동자로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대적인 주체를 당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텐데 남이 아니고 나래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나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팔근대 시대에서 이 근대적인 자아라는 텍스트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고하게 혼자 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당신 한 사람이잖아. 존재가 있는 딱 한 사람이잖아. 부를 수 있을 나라는 독립적인 자가 지금 현존하지 못하는 탈근대적인 현실에서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당신의 현존재를 어, 그지? 현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락, 컨텍스트죠. 속에서만 텍스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컨텍스트 텍스트라고 뭘 먼저 말했는데, 즉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자아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그지?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어, 찾을 수 있게 있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옛날부터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할근대 시대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뒷말들이 있죠. 생각도 자책도 효에도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반성이,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예전에 하던, 어? 예전에 하던 근대적인 이념에 따라, 근대적인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다고, 당연하다고 행위하던 생각이나 자책이나 후회가 지금은 제대로 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해졌다는 첫 줄, 이게 시대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불가능해졌으니까 총체적인 삶의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전체가 불가능해졌으니까 오후라는 것이, 그지? 어디까지가 오후고 오후라는 게 뭔지도 좀 불가능해지고 오후의 낮잠이라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 또는 삶의 흐름이 존재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응? 그죠?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떤 행위든지 그 단독적인 행위는 의미를 찾는 게 불가능해 것이기 때문에 최상호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 두 번째 읽었는데 그냥 이거를 글쓰기를 이게 자유간접화법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런 최상호 시의 시쓰기의 전략이 최상호 시인의 쓰기 전략이 어? 그러면 바라본다, 바라본다라고 쓴다. 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기서 불가능해졌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두 번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액면가대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액면가대로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졌다.
나는 나는 어, 구문을 액면가대로 수용한다기보다 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롤랑 바르트가 말한 롤랑 바르트가 리더리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답게 수동적으로 읽기, 그지? 그러니까 작가 시인이 이 시인의 발언의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만 하기. 예. 말하면 이 노랑 바르트 리딩에 더하여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이터리 리딩 그건 뭐냐면 비록 독자지만 모처럼 작가처럼 어? 능동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어, 써 있는 써 있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그것의 다양한 의미, 그지? 관계 등을 상상하며 확산해가는 읽기를 요구하는 게 최상호 시인의 시쓰기 전략 같아서 이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최상호 시인의 시가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응? 바라본다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본다라고 쓴 거는 그냥 쓴 거지만 바라본다라고 쓴 거는 뭐냐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 사람을 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능해졌다를 불가능해졌다를 라는 첫 문장을 첫 그 구문을 문장도 아니죠. 이부니까 나는 구문을 최상훈 시인의 다른 시쓰기 전략을 기억하여 응?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졌다라고 라고 쓴다 라고 읽는다면 응?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졌다라고 다시 읽는다면 다시 읽는 거죠. 뭐처럼 어, 독자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구문을 독자처럼 리더리 리딩을 하는 게 리더리 리딩이라고 해서 영어로 쓰게 보낸다 합시다. 리더리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해요? 라고 라이터리 리딩으로 읽는다면 응? 읽는다면 그지? 읽는다면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읽는다면 아주 철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아에게는 높은 쪽으로 말하면 에게는 불가능해졌다. 라는 그지? 뭐예요? 디스토피아 적이고 난경의 적인 망했다는 거죠. 난경의 상황이지만 응? 이를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모색하는 작가의 응? 시인 작가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런 입장을
입장에 독자가 동참한다면 그건 그저 절망하고 실망하는 어,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 절망적인, 다소 뭐라 그럴까?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지? 다소 어, 비관적인 판단 같아 보이는 구문이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음악적인 리듬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마 최상호 시인의 한문시가 다른 시인의 것보다 읽기가 읽기에 어, 어, 읽기가 좋아 뭐라 그럴까 읽기가 좀 쉬웠어요. 쉬웠다기보다도 시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응? 읽기가 편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리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상적인 어떤 희망적인 꼬투리, 꼬투리, 씨앗이 심어져 있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게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요, 여기 아까 말한 지금 당신을 얼굴을 떠오르는 것이 당신과 당신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되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지? 그죠?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잖아. 1년 동안 슬퍼서 계속 버티고 막, 어?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막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안 슬프게 느껴진다고요. 왜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물론 불행한 사태이긴 한데, 100% 슬픈 것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생각은 자책도 후회도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약간 껄끄럽게 나가면서도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또 구원이 반동이 불가능했다. 되게 재밌는 리듬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김수영이 생각이 난 거야. 김수영을 봅시다.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쭉. 김수영을 내가 분석하는 날은 아니니까 빨리 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강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시평의 칭찬까지도 시집의 서문을 받은 사람까지도 내가 말한 정치 의견을 믿지 않는다. 봄은 오고 쥐새끼들이 총알 만한 구멍에 조직을 만들고 이름도 없는 낯익은 풀새끼들이 허물어진 담 밑에서 사과 껍질보다 얇은 시멘트 가죽을 뚫고 일어나면 내 집과 나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들렸다 놓인다. 요는 정치 의견이 맞지 않는 나라에서는 못 산다. 그러나 쥐구멍을 잠시 거짓말의 구멍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자. 내가 써준 시집의 서문을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 사막이나 여드름을 그 사람도 거짓말의 총알에 까맣고 빨간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혼란을 승화시켜 보자. 그러나 일본 말보다 빨리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된 몇 차례 언어의 이민을 한 내가 우리말을 너무 잘해서 곤란하게 된 내가 지금 불란서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말. 정치 의견은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난다. 거짓말. 거짓말의 부피가 하늘을 덮는다. 나는 눈을 가리고 변소에 갔다 온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안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속였는데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봄이 오고 쥐가 나돌고 풀이 솟는다. 소리 없이. 나는 한 가지를 안 속이려고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의 영후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자유가 온다 해도 이게 이상한 소리죠. 난 거짓말했어. 응? 난 거짓말하고 산 것 같아. 나는 자기 반성인데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중에 여운이에요.
거짓말을 했다는 고백은 굉장히 통렬하고 슬픈 어떻게 보면 자책의 일인데 여기 자책 별로 없어요. 즐거운 리듬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죠? 그게 김수영의 이 시를 읽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시평을 써서 칭찬을 하고 김수영의 시평이 많죠. 그다음에 시집에 서문까지 써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다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건 진짜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 허무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 내가 말한 정치 의견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정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죠? 여기 풀새끼들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풀들이 말하면 풀새끼들이 쥐새끼들하고 연결된 거죠. 쥐새끼들이 콩알 만한 구멍에 조직을 만들고 뭔가 내 집과 내 정신이 순간적으로 들려다 놓이고 흔들린단 말이죠. 시멘트 가죽을 뚫고 지나가면 응? 내가 지금 전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정치 의견이 맞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못 살겠다. 세상이 다 뒤집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고 이후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그 거짓말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돌아가 생각해 본단 말이죠. 내가 쓴 시집의 서문을 믿지 않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요. 얼굴에 사막이나 여드름 얼굴에 사막이나 여드름이 났는데 그게 그 사람도 거짓말의 총알에 까맣고 빨간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막이나 여드름이라 얼굴에 사막이나 여드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혼자 헛짓을 한 게 아니라 다 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혼란을 승화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길이 그러나 더 재밌는 말이요. 요 되게 자랑이에요. 일본말도 빨리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된 몇 차례 언어임이라는 내가 우리말을 너무 잘해서 곤란하게 돼가 지금 불란서 몇 개 언어를 해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 불어 다 하죠. 그러면서도 아직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말, 정치 의견에 거짓말이 생각 안 나, 우리말이 생각 안 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끊임없이 있어요. 뭐랑 비슷해요? 아까 이거. 자기 반동과 자기 반동과 반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부피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눈을 가리고 변소에 갔다 오고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속였는데 모든 것을 속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언어적 행위가 거짓말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문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시대 분석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식으로 설명하면 내가 위했던 식으로 설명은 근대적인 문화의 세계 속에서 그 근대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지금 금방 무슨 생각이 났냐면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어떤 선생님이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진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수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나중에서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진리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진실을 말하러 갔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사과의 길이 없죠. 사과할 대상도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봄이 오고 쥐가 나들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안 속이려고 모든 걸 속였다. 그죠? 이제 여운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잘가 온다고 해도 무슨 소리냐면 김수영의 하나의 김수영 시세계의 에, 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김수영은 이제 아주 근대화 자유화 시절에 그 4.19 때죠. 시대의 시인이었지만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근대의 그 한계를 넘어서 탈근대 시대의 시 세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가설이에요, 이거. 예요. 설명을 뭐 한없이 해야겠지만 그런 거하고 그래서 내가 아마 이 구원이 반동과 여기 이런 얘기들이 생각은 자책도 후회도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반성이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구원이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말이 비극적인 어조가 내용은 응? 내용은 그러니까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해서 분석할 수 하는데 그지?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인이 언어로 언어의 힘이 생각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언어의 힘이 사라져버린 비극적인 사태겠지만 어조, 혼의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그런 비극적인 사태, 그러니까 근대적인 문학의 힘의 상실에 기뻐하는 듯한, 응?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내가 말하는 이제 팔근대 시대가 틀림없이 온다면, 와야 한다면, 이 근대 시대는 꼭 어, 망해야 되니까 파멸해야 하니까 그런 파멸을 환영하는 듯한 김수영의 어조를 닮아 있는 것. 응?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오는데 그 불가능들이 나빠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뒤에 말이 또 반대예요. 이 모든 불가능이 차라리 좋다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야. 요거는 조금 다른 어조예요. 무슨 소리냐면 차라리 좋다라고 말하는 게 좀 되겠지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라리 좋다고 말하려면 근대 이후에 탈근대 담론이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지? 근대적 반성.
이나 인식이 불가능해진 것이 차라리 좋다고 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 현대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 이 모든 불가능이 차라리 좋다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글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밝은데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세계 어떤 세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만 하냐면 지금 현재 그 전부 다 뭐만 하냐면 그 헐리우드의 그 영화들처럼 디스토피아 공포 영화등 그지?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 현재는 현재 디스토피아나 또는 공포 영화 등 음? 근대의 종말에 관한 서사는 사고 넘치지만 새로운 최근대 시대의 건설로 가는 길은 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응?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런데 최상호 시인은 이 시에서처럼 이 시의 제목이 필인 것처럼 필이 뭐예요? 필연코 그런 뜻이죠. 필시 틀림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들 필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필시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길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불가능에 차라리 좋다. 또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 그지? 그러니까 피리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장을 바쳐서 어?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는 길을 뚫으려 하는 듯하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시를 좋아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 한 발짝 더 밀어가는 일이죠. 이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은 뭐하고 다르냐면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영화들처럼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그지? 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은 그러니까 근대의 끝을 조금 더 앞당기는 일. 즉, 앞당겨줘야 돼요. 짧은데 담론이 조금 더 완성되는 일. 그죠? 어, 조금 더 앞당기려면 그게 그냥 저절로 앞당겨지나? 다음 시대가 더 와야지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 일이기에 음? 대부분의 절망적인 어조의 예술 작품, 문학이나 소설이나 문학 소설이나 뭐 미술이나 다 그래요. 작품들과 달리 긍정적이고 밝은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는. 그죠?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 이건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이란 말은
불가능한 걸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조금 더 불가능해. 즉,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하는 작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불가능한 건,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은 불가능한 거 하는 거예요.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선언도 예언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직 그렇죠. 선언하고 예언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되냐?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몰라. 그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써있냐면 혁명. 혁명이. 그죠? 내가 탈근데 혁명이라고 맨날 말하죠. 이 최상호 씨도 그런 얘기로 하는 것 같아요. 최상호 씨한테 직접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어? 혁명이. 그죠? 혁명이 아직 불가능해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으냐면 아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호돌패시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잡은 손과 맞잡은 손. 이건 뭐예요? 맞잡은 손과 맞잡은 손. 이건 뭐냐면 새로운 밝은 배 공동체. 데리다가 말한 다가올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투컴. 이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는데 불가능해졌다고 말함과 동시에 불가능해진 불가능하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 불가능함의 이름이 공표되었다는 긍정적인 어, 분위기가 형성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사랑하지 않는 사이인데 너와 나의 사랑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간접적이고 응? 부정신학적인 어조의 사랑 고백과 비슷한 전략.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지. 그지? 그지? 응? 너와 나의 사랑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언제 사랑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뭐야? 부정신학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정신학이라는 말이 그 네가티브 세울로지죠. 그러니까 신을 설명하는데 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뭐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신을 설명할 때, 그지? 신을 설명할 때 뭐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하려는. 신은 인간의 언어를 설명 못하니까, 어? 인간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지? 초인간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진 뭐예요? 그래서 이 뒤에 되게 재밌는 말이다. 오후 내내 자라지도 시들지도 않는 금낭화. 불가능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 또 흘러가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먹장구름. 금낭화 보여드릴게요. 금낭화 사진 있어요. 아름다워요. 먹장구름도 아름다워요. 그지? 부패하지 않는 시체. 시작도 끝도 없는 총합문. 총합문이라는 단어는 이 최성원 씨이 만든 용어 같아요. 총합문은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최성원 씨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상호 씨의 조화 같은데 총합은 전부를 합한 거라는 거고 문은 출입문이죠. 총합문이 뭐냐면 총체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문, 그지? 총체적인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시작하는 문. 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탈근내로 가는 거죠. 그런 문이라고 여겨지는 게 총합문이라고. 총합문은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몰라. 불가능한 오후 속에 불가능한 오후가 넘쳐난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보세요. 불가능한 새들과 불가능한 새들의 불가능한 지적임, 불가능한 감탄 사이로 불가능한 근심 사이로 끝에 구절이 불가능해진 당신은 어디에서나 활짝 피고 있다. 당신만이 꽃피고 있다. 갑자기 무지무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근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읽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최근에 읽은 거예요. 이런 용어를 봤어요. 그래서 radical hope, absolute hope. 이거는 뭐가 비교되냐면 근대적인 희망의 개념과 다른 이거 과격한 희망이죠. 과격한 희망, 메디컬 호비죠. 또는 절대적인 희망, 앱솔루트 호비죠. 이러한 용어를 읽었는데 그거는 근데 이거는 다른 탈근대적 어떻게 보면 탈근대적이죠. 탈근대적인 거.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어, 그런데 예를 들면 희망, 대학 뭐 뭐 어, 뭐라고 그러죠?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대학 입학을 희망한다. 라는 말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응? 구체적으로 실천의 목표가 있는 희망으로 이런 것이 근대적인 감정. 이 근대적인 감정은 다 언제나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요. 이게 뭐를 목표로 해? 원한다는 뭘 원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감정이라면 응? 이런 것들이 이런 희망 등은 근대적인 감정이라면 지금 탈근대 시대의 탈근대적인 희망의 경우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아직 음, 그 탈근대 공동체나 담론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응? 갈 길을 암묵 모색하는 거죠. 뭐지 뭐 상황이지만 이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요새 저 불법 이민자들 저 미국에서 추방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나 등 어?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말하자면 타자들, 그지? 의 경우 타자라는 게 누구냐면 이 타자라고 말할 때 이건 누구냐면 이게 여성, 또 자연, 소수민족, 동성애자 등 그죠? 수많은 타자들의 경우 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희망의 감정을 어?
모색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죠? 과격하고 절대적인 희망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희망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이 만나면 그게 바로 희망의 목표인 줄 알게 될. 그러니까 근대의 학문적인 상상력이 아닌, 곧 해가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뭐죠? 할근대의 시적 상상력으로만 희망할 수 있는 희망이 지금 필연코 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세상옷이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며 글자도 적극 동의합니다.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필, 불가능해졌다. 오후의 낮잠이 오후의 권태가 불가능해졌다. 오후의 독서가 오후의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일요일 오전이 그랬듯 목요일 저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불가능해진 오후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진 1년 전 오후를 떠올려 본다. 불가능해졌다.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당신과 당신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생각은 자책도 후회도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고통처럼 용서가 반성이 배반이 불가능해졌다. 구원이 반동이 반동과 반동과 반동이 불가능해졌다. 이 모든 불가능이 차라리 좋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조금 더 불가능해지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선언도 예언도 불가능해졌다. 혁명이 맞잡은 손과 손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 오후 내내 자라지도 시들지도 않는 금망화, 흘러가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먹장구름, 부패하지 않는 시체와 시작도 끝도 없는 총합문, 불가능한 오후 속에 불가능한 오후가 넘쳐난다. 불가능한 새들과 불가능한 새들의 불가능한 지적임, 불가능한 감탄 사이로 불가능한 근심 사이로 불가능해진 당신은 어디에서나 활짝 피고 있다. 당신만이 피고 있다.